28살 자기소개서를 100개 넘게 쓰고 어렵게 취업했습니다. 그룹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주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발 내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30대 중반 퇴사할 무렵에는 성공한 저의 모습만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곧 다가올 마흔을 앞두고 있는 그냥저냥인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첫 직장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군대 전역했을 때의 기분보다 몇 배는 좋았습니다. 첫 연애에 성공했을 때의 기분만큼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입사 축하 화환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분홍색 리본을 가위로 끊지 않고 굳이 매듭을 손으로 풀어서 고이 접어 두셨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두 분의 미소에 작게나마 효도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고마운 회사였는데 제가 그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이제 걱정할 거 없다며 저를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지방에 살아서 그런 것인지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 하나에 멀리 사는 친척들도 축하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저는 평소에는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러 가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원증을 받아 목에 걸었을 때 그제서야 직장인이 되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단체 티를 입고 구호를 외치다 보니 뉴스에서만 보던 유명한 회사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초심을 잘 기록해 두셨으면 합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으로는 입사 초기에 그 뜨거운 열정과 초심을 완전히 불러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느낀 다양한 감정과 열정을 짧은 글이라도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미 다 지나버렸지만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리즈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의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합숙교육 현장에서 저처럼 지방대학을 나온 동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이었고 해외 대학을 나온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 저 자신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능력에 대해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오만해져 갔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 동기들보다 연봉은 조금 적었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 덕분에 오히려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차량과 주유비 지원에 휴대폰 통신비 지원 그리고 주거비로 월세 지원까지 그 외 자잘한 복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그때 제 연봉에 더해보면 웬만한 대기업 과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혜택들에 감사한 마음보다 욕심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야 했구나 후회가 됩니다. 그 당시 볼멘소리 하면서 이런 복지 따위 다 걷어내고 연봉이나 더 올려줄 것이지 참 답답한 회사라고 불평만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에게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분을 즐겼습니다. 회사라는 타이틀과 배경, 지원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혜택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이 되니 프린터로 컬러 인쇄 몇 장 하는데 몇천 원이 들어가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회사에서 이용하고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처음 실감이 났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혜택들을 글로 써봤었다면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곱씹어 봅니다.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받았던 여러 혜택들, 경조사비, 법인카드, 포인트 등 자잘한 복지 혜택들이 참 아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겉으로는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속으로는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맡은 직무 덕분에 임원들이 들어오시는 회의에 동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동기들에 비해서 과장급이 할 만한 일을 신입사원이 하고 있다고 선배들은 칭찬과 독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저 고생하는 후배에게 전해주신 가벼운 덕담이었지만 저의 자만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그저 우연히 팀의 인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직무를 맡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연차에 비해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잘나서 제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거만해졌고 저보다 5년, 10년, 15년 이상 오래 일하신 선배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퇴사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시기에 유독 화가 많고 회사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 때문에 선배와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본사에서 일하면서 사내 정치가 실무 능력보다도 중요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 정치를 할 연차도 아니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서 정치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그 회사를 떠나야겠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생각들이 참 순진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1000명이 일하는 곳이든 100명이 일하는 곳이든 가족 기업으로 5명이 일하는 곳이든 모든 회사에는 사내 정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공간이 회사인데 그 안에서 사내 정치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의 이직을 통해 크고 작은 회사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니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자기개발 열풍이 상당했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자기개발서의 저자들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그 회사만 벗어난다면 꿈의 실마리라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한 착각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뿐이었고 현실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나름의 계획과 포부를 안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본래 겁이 많은 성격이라 바로 월급이 끊기고 직장인 경력이 단절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신입 공채로 입사해서 4년 가까이 한 회사만 다녀봤으니 다른 회사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꿈을 찾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직한 두 번째 회사를 한 달 정도 다녔을 때 첫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였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전산 인프라부터 기업 문화까지 일하는 방식 그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 회사보다 못한 회사를 다니다가 정신과 몸 건강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절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180도 바꾸는 결정임에도 저는 치열한 고민과 분석 없이 감정에 이끌려 선택을 했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괴로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도 현실은 실패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충동적인 이유로 도망치듯 퇴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던 초우와 혜택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쉬운 마음에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다가 마지막 퇴사하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굳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잃고 나서 뒤늦게 깨달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 퇴사 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힘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길게 사연을 씁니다. 그래도 퇴사 후 어두웠던 시간은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고 동시에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지만 퇴사 후에 차가운 현실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이 훨씬 많았지만 그저 앞만 보고 꾸역꾸역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라도 구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저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김영훈 씨는 퇴사 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퇴사라는 큰 결심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과 후회하는 점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영훈 씨는 회사에서 오만하게 지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통해 현실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영훈 씨는 퇴사 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과 오만함이 성장을 방해했음을 인정하면서 결국 큰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훈 씨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두렵고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항상 순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과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지혜와 응원의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본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